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훈풍 규슈가 있기에 제2장의 출범이로다. 이 시는 창각회가 광포 제2장의 드넓은 하늘로 새롭게 비상하기 시작한 1973년 3월 야마모토 신이치가 기타 큐슈시에서 열릴 제1회 규슈 청년부 총회를 기념해 노래한 시이다. 시에는 규슈 동지가 짊어져야 할 광선유포의 선구라는 사명을 단연코 완수해 창가의 견인력이 되기 바란다는 신이치의 한없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1977년 5월 22일 저녁 기타 큐슈 문화회관 현재 기타 큐슈 평화회관 뜰에서 이 시비의 제막식이 열렸다. 신이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지 대표가 시비를 덮은 흰 천을 걷어냈다. 돌에 새겨진 금색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다. 신이치의 글씨이다. 박수 소리가 훈풍에 실려 하늘로 날아올랐다. 신이치가 뜰에 모인 규슈의 동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규슈의 시대가 왔습니다. 광선유포는 도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이도 일어서고 상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학회는 크게 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슈의 차례입니다. 규슈가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규슈가 있어 학회가 있다. 규슈가 있어 광포가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규슈의 사명인 선구의 뜻은 마지막까지 언제나 선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선봉에 서서 달려나가도 도중에 지쳐 뒤처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꼴찌가 되고 만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의 기세만으로는 선구를 계속 달릴 수 없습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치밀한 계획성에 바탕을 둔 착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구는 견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눈동자를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야마구치 방문을 마치고 기타 큐슈 문화회관에 도착하자 곧바로 기념식수와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회관을 돌아보았다. 기타 큐슈 문화회관은 1월에 개관한 새 법성이다. 신이치가 규슈의 간부들에게 말했다. 기타 큐슈는 선구의 사명을 짊어진 규슈에서도 그 선구가 되어 왔다. 이곳에 훌륭한 문화회관이 생겼다. 또 규슈 각현에 새 문화회관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대발전의 기반이 착착 갖추어지고 있다. 이 문화회관을 활용해 청년을 계속 육성해 가자. 그 어떤 세계라도 청년을 진지하게 육성하지 않으면 미래의 발전도 승리도 없다. 청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한다. 곧이어 3층 다다미 방에서 신이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규슈 방면과 후쿠오카현의 남자부를 중심으로 하는 간부 10여 명이었다. 간담회 시작되자 후쿠오카현 남자부장 아타카 기요모토가 자세를 바로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본부 간부의 사회를 볼 때 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타카는 나흘 전인 5월 18일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5월 본부 간부에서 사회를 맡았다. 그런데 피곤했는지 목소리에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었다. 모인 사람들도 경사스러운 본부 간부의 분위기에는 걸맞지 않는 사회라고 느낀 듯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각지의 청년들을 직접 육성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신이치는 지금 이때가 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타카에게 굳이 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목소리라면 모두가 의욕을 잃고 만다. 사회자 교체. 사회를 여러 번 맡은 바 있는 도쿄에서 동행한 청년부 간부로 교체했다. 아타카는 본부 간부이라는 중요한 행사에서 이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가 하고 생각하자 심장이 멎는 듯 괴로웠다. 잠시 뒤 신이치가 웃음 지으며 말했다. 사회자 복귀. 선배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는가? 아타카는 다시 사회자로서 온몸의 힘을 쥐어 짜내는 마음으로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다. 신이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타카에게 시선을 보냈다. 본부 간부회의가 끝나자 아타카는 신이치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반드시 일본 최고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의를 썼다. 신이치는 아타카의 청년다운 진취적인 기상이 깊었다.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져서 끙끙거리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함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실패했다면 깊이 반성하고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실패를 도약대로 삼아 크게 성장해야 한다. 그때 실패는 재산으로 바뀌는 법이다. 규슈와 인연이 깊은 작가 나가요 요시로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 청년에게 거는 기대를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믿는 대로 크게 끝까지 걸어 다음에 좋은 시대에서 선구자가 되고 인류의 기둥이 되기 바란다. 이것은 시니치의 마음이기도 했다. 시니치는 기타 규슈 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타카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사회자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사회자는 회합을 진행하는 사람이므로 회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회합의 성패는 사회자로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회자는 내가 이 회합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 한마디로 장래의 분위기를 일변시키고 구도심과 환희가 가득한 불법의 회자로 바꾸겠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이치는 청년 시절에 여러 회합에서 사회를 맡았다. 그 중에서도 1955년 3월 11일 홋카이도 오타루시 공회당에서 열린 오타루 문답에서 사회를 맡은 때를 잊을 수 없었다. 오타루 문답은 학회에 입회한 민호북의 1년종의 단도였던 부부에게 1년종 승려가 학회의 어번존을 반납하라고 권유하고 탈의를 재촉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년종과 1년정종 사이에서 교의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법론 대결로 발전했다. 하지만 결국 창갑회 교역부가 1년정종의 대표로서 법론에 나서게 되었다. 법론에는 1년종 측과 학회 측이 각각 사회자를 세우기로 했다. 약속에 따라 사회자는 각자 자기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문답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다 조세이는 이 법론의 사회자로 야마모토 신이치를 지명했다. 도다는 이번 법론은 사회자가 어떤 아이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사회자는 신이치 외에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1년종과 정사를 판가름하는 역사적인 대법론의 사회자를 27살의 신이치로 결정했다. 도다의 이 기대에 신이치는 훌륭하게 응했다. 필요한 때에 스승의 기대에 응해야 참된 제자이다. 신이치가 법론 첫머리의 사회자 인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민호부의 1년종을 떠나 학회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이것은 어느 쪽이 올바른지를 엄연히 증명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입을 열자마자 학회의 주장을 요약해 대확신으로 맞부딪혔다. 민호부 측은 그 열렬한 사자우와 같은 기백에 압도되어 물을 끼얹는 듯이 조용해졌다. 그야말로 사자의 소리에는 모든 짐승이 소리를 잃게 되고 어서 1393쪽라는 상태가 현실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한편 학회 측 청중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단상에 오른 발표자도 힘을 얻어 얼굴에 투혼과 활기가 가득했다. 이때 승리를 향한 돌파구가 열렸다. 민호부 측은 법론에서 횡설수설하다가 막판에는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법론을 일단락 짓고 황급히 물러나려고 했다. 창가계가 대승리했음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사회를 맡은 신이치가 패배를 선언했다. 그 선언은 자연히 승리의 선언이 되었다. 1958년 3월 16일 도다 조세이가 생일 마지막으로 참석한 큰 행사인 광선유포 기념식전에서 사회를 맡은 사람도 신이치였다. 당초에는 도다의 우인인 당시의 총리도 식전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모인 참석자 6,000명은 일본의 기둥으로서 미래를 짊어질 창가 청년의 기상을 보여주자며 의욕에 넘쳐 있었다. 하지만 총회 직전에 총리가 참석을 취소하고 그 대리로서 부인과 사위 일행이 참석하게 되었다. 도다는 총리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의 식전을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의 일체를 의탁하는 의식으로 할 생각이었다. 도다의 그 마음을 아는 신이치는 청년들의 낙담을 날려버리고 지용보살이 말법 광선유포를 서원하는 저 구원의 약속을 불러 일깨우겠다는 심정으로 사회자로서 첫 음성을 외쳤다. 내 말 한마디로 6,000명의 마음을 분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검승부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날의 식전은 스승 도다 조세이에게서 광포 흑의 인수와 깃발을 물려받는 장엄한 의식이 되었다. 신이치는 그리운 추억의 실타래를 풀어내면서 교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먼저 사회자는 목소리의 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쾌하고 힘차고 생명력이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 목소리로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말하면서 모두의 마음을 리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잘 알아듣도록 명료하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또 얼굴빛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에 지친 듯한 창백한 얼굴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라는 대임을 맡았다면 전날 밤은 잘 자야 합니다. 또 당일에는 창제를 충분히 하고 밥도 든든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 자리에 앉을 때는 자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야 합니다. 시니치는 정신 자세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했다. 구체성이 빠져버린 지도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아타카 기요모토는 시니치의 이야기를 듣고 짚히는 바가 있었다. 아타카는 본부 간부회가 열리는 후쿠오카현의 남자 부장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고 수면 부족이 이어졌다. 또 하루 전에도 당일에도 시간이 없어 창제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본부 간부회를 맞이하고 말았다. 아타카는 사회에서 실수를 한 뒤 깊이 반성했다. 나는 분명히 바쁘기는 했다. 그러나 제대로 잠잘 시간도 창제할 시간도 없을 만큼 정말 바빴는가. 하나하나 냉정히 생각해보니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타성해졌고 시간을 줄줄 허비하는 면이 있었다. 또 마음속 어딘가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광선유포를 위한 행사를 하니까 모두 잘 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방심이었다. 그 방심이 극심한 수면 부족과 창제 부족으로 이어지고 생명력이 약한 사회를 하고 말았다. 결국은 창각회 전진의 활력원이 되는 본부 간부의 사회를 경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신해치는 아타카를 웃는 얼굴로 감싸듯이 하면서 계속 말했다. 또 사회를 볼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틀리면 회합의 분위기를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더운 분은 상의를 탈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서 모두가 양복 상의를 벗는 사이에 다음 발표자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다음 사람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는 웃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참석자의 의식을 환기시킨 뒤에 다음 식순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화뿐 아니라 연극도, 무용도, 음악도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의 성패 열쇠가 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빨려 들어가듯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모두 사회자의 자세에 관해 이 정도로 자세히 듣기는 처음이었다. 이어서 신이치는 사회자가 갖춰야 할 요건을 말했다. 사회자는 임기응변의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합 장소 앞쪽은 비었는데 뒤쪽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통로까지 넘칠 때는 적당한 때에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회합을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참석자의 허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볍게 체조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내가 더우면 양복 상의를 벗게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회합에 따라 사회자의 대응 자세도 달라지게 된다. 세미나처럼 회우가 많이 모이는 행사라면 참석자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말씨나 배려가 중요하다. 불법은 수연, 진여의 지, 어서 708쪽을 가르칩니다. 연에 따라 나타나는 진실하고 상주하는 지혜가 중생의 일념에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사회자는 이 수연, 진여의 지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회를 맡은 회합은 반드시 대성공시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담은 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계회합은 광선유포를 위한 모임이고 현대에 전개되는 법화경의 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본다는 것은 어서의 성불사를 함, 어서 708쪽이라고 쓰여 있듯이 부처의 성업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사회자는 언제나 그 자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신이치의 지도를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사회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청년들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신이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는 청년들의 진지한 자세가 좋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사회자가 근행의 부도사를 맡을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은 부도사의 기본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부도사를 할 경우에는 먼저 도사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목소리에 맞춰야 합니다. 도사를 제쳐놓고 앞서가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백마가 드높은 하늘을 달리듯 경쾌한 리듬으로 근행해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같이 근행을 하면 독경도 제목도 점점 느려지기 쉽습니다. 부도사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경쾌한 템포로 모두를 이끌어야 합니다.
더욱이 독경은 또렷하고 분명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근행할 때의 제멋대로의 발음이 아닌지 숨을 쉬는 곳이 적절한지 등에 주의하면서 완벽하게 근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쨌든 낭낭한 목소리로 상쾌하고 힘차게 근행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규슈 방문에서는 구도사 훈련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혜치는 수려한 이마에 안경이 잘 어울리는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기타 큐슈 문화회관이 있는 고쿠라 키타고의 남자 부장으로 치과 의사인 후쿠토미 준노스케였다. 일은 잘 되는가? 예, 지난해 3월에 치과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모두 순조롭습니다. 신이치가 웃으면서 말했다. 참 잘 됐네.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격려는 그만두겠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격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말일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다기지게 힘내는 사람을 나는 온 힘을 다해 또 생명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격려하고 싶다네.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자이고 학회의 마음이다. 교주의 간부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기타 교주에는 남자부 간부로 활약하는 치과 의사가 후쿠토미 씨 외에 2사람 더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다네. 4년 전 기타 큐슈에서 개최한 큐슈 청년부 총회가 끝나고 만났었지. 다른 2사람은 잘 지내는가? 후쿠토미가 대답했다. 오늘은 진행요원으로 2사람 모두 회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불러주게. 곧 청년 치과의사 3사람이 모였다. 후쿠토미와 오우치보리, 요시토, 산과 마사오였다. 반갑네. 이제 모두 치과의사답지 않은가? 치과의사가 남자부 간부가 되어 진행요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분발한다. 그 모습이 존귀하고 기쁘다. 그것이 창과학회의 참된 모습이다.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를 얻으면 자신이 특별히 훌륭하다는 듯이 생각해 학회원을 깔보거나 학회 활동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의사라서 변호사라서 특별히 훌륭할 리는 없다. 어떤 직업도 사회에 필요한 법이다. 우수한 의사라도 맛있는 쌀을 재배할 수는 없을 터이고 유능한 변호사라도 집을 짓지는 못할 터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착각한 나머지 불도수행을 착실히 하지 않고 게을리해서 신심이라는 일생성불의 직도에서 벗어나고 만다면 이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불법은 자타 함께 생애에 걸친 절대적 행복을 구축할 뿐 아니라 미래 영겁에 걸친 행복의 길을 가르친다. 불법은 영원한 평화와 인류 번영의 천리를 설한다. 그러므로 그 불법을 실천하고 꿋꿋이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현혹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한결같이 진정한 불법자로서 창가의 대도를 끝까지 걸어가기 바란다. 청년 치과의사 3사람은 시네치의 지도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처음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고쿠라키 타쿠의 남자부장 후쿠토미는 후쿠오카현 다가와 출신으로 교슈 치과대학교 3학년 때인 1968년 3월에 입회했다. 후쿠토미는 인체 해부 실습 때 매우 괴로운 표정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왜 죽은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도 큰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그 모습을 정하는가? 라는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의학을 공부할수록 인간 생명의 불가사의함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왜 사람은 죽는가? 사후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언제나 마음을 짓눌렸다. 그리고 삶이 더덥고 허무하다고 느끼고 어떻게 하면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후쿠토미의 아버지는 다가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다. 후쿠토미는 지병으로 담낭염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고쿠라에 있는 한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고향집으로 보냈다. 어느 날 그 한의사가 불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치과의사가 되려는 당신은 불법의 생명 철학을 꼭 공부했으면 합니다. 창과학회를 알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후쿠토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학회에 관한 소문을 기억하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의사는 엄한 말투로 말했다. 기원하면 병도 낫고 돈도 벌린다고 하면서 무지한 민중을 속이는 종교라는 말씀입니까?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불법은 생명의 인과 법칙을 설합니다. 요컨대 창과학회는 우주의 근본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인간혁명하고 자신에게 내재하는 생명력을 이끌어내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호쿠토미에게 생명은 3세 영원하다고 말하고 색심부리, 의정부리, 일념, 삼천 등 불법의 생명 천리를 말했다.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뿐이었다. 후쿠토미는 언제나 의문으로 생각하던 생명의 불가사의함에 관해 잇따라 질문했다. 얼음 녹듯이 대부분의 의문이 풀리고 미지의 세계가 화려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해답이 창가학계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 한낱 학생인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친절하고도 공손하게 불법의 법리를 이야기하는 한의사의 성실함과 인품에 호감을 느꼈다. 대화를 시작한 지 3시간. 호쿠토미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신심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입회한 호쿠토미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그룹장 오우치보리 요시토와 자기와 같은 학년인 산가 마사오를 만났다. 오우치보리는 가고시마현 출신으로 후쿠토미보다 2년 정도 빨리 입회했다. 그도 의학을 공부하면서 생명의 불가사의함을 느꼈다. 생명은 무엇인가 하고 사색을 거듭할 때 귀성하는 차 안에서 알게 된 학회원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스스로 원에 입회했다. 또 산가는 니가타현 출신으로 후쿠토미보다 한 달 빠른 1968년 2월에 입회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 무치과 의촌 연구회에 들어갔다. 의사나 치과 의사가 없는 곳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 제도를 마련해 매월 보험료를 징수했지만 의사가 부족했다. 게다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사나 치과 의사가 없는 곳에 사람들은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산가는 국가가 해결책 마련에 손쓰지 않자 강한 분노를 느꼈다. 청년, 특히 대학생이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를 간과하거나 묵인해버리면 사회개혁도 자신의 성장도 없다. 날카로운 비판력은 청년이 가진 최대의 무기이다. 산가는 규슈 치과대학교 2년 선배인 학회원 스네미스 요시히코와 어떻게 하면 치과 의사가 없는 곳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었다. 나라의 제도를 바꾸어 치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상가의 의견에 스네미스가 이렇게 말했다.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변두리 지역으로 보낸다 해도 현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의료가 가능하겠는가? 의사가 그 일에서 큰 의의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자각해 진심으로 몰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 하네. 요컨대 의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은 없다. 좀 더 말하자면 제도 개혁만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는 말이지. 예를 들면 현대는 주권제민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졌지만 정말로 모두 평등한가 하면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 않은가? 또 공해가 만연해 인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요인은 인간의 욕망에 있다. 거기에 인간 불신과 소외감, 고독감이라는 고뇌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산업도, 교육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개혁한다 해도 근본은 모든 창조의 주체자인 인간 스스로가 변혁되어야 하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그 인간혁명의 길을 가르치고 있고 창가학회는 그것을 민중운동으로 전개해왔네. 산가도 인간혁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가학회는 싫었다. 산가의 아버지는 니가타에서 포목점을 경영했는데 아버지의 고향집은 타종파의 사찰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학회는 단가를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상가는 어느새 그렇게 믿고 있었다. 편견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하는 일이다. 그 편견과의 투쟁이 불법 대화이다. 상가는 창각회에 관해 자기가 느낀 인상을 스네미스에게 말했다. 창각회는 강제적인 포교와 선거로 세력을 늘린 신흥 종교가 아닙니까? 나는 싫습니다. 애시당초 창가학회는 경건한 기도도 하지 않는 종교단체가 아닙니까? 스네미스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상가군은 학회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고 있군.
학회원은 아침 저녁으로 진지하게 근행하면서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독송하고 남묘호링개표라고 제목을 부르고 있다네. 또 학회 활동은 서로 격려하고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인생의 승리자로 사회 건설의 주체자로 소생시키는 일대 민중 운동이라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한다면 청년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학회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활동에도 참여한 뒤에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가는 그런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담회에 참석했다. 자담회에는 웃음이 넘치고 감동의 눈물이 있었다. 또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따뜻한 박수가 있었다. 큰 병을 앓았지만 신앙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아 병을 이겨냈다. 면서 기쁨에 눈물에 목이 메어 불법의 위대함을 말하는 부인도 있었다. 또 승려도 아닌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기쁨을 힘차게 말했다. 상가는 그러한 모습에 경탄했다. 당시 도쿄대학교 의학부의 분쟁이 차츰 격화되면서 대학 분쟁이 거대한 파도가 되려고 할 무렵이었다. 시대, 사회 변혁은 많은 학생의 테마였고 상가에게도 인생의 커다란 과제였다. 상가는 생각했다. 학회는 민중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부터 변혁하고 있다. 게다가 인간의 정신이라는 내면을 실제로 변혁하고 있다. 자담회에서 감탄한 상가는 스네미스가 강하게 권유하자 창가 학회에 대해 더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입회했다. 산가와 후쿠토미가 입회한 이듬해 규슈 치과대학교를 졸업한 스네미스는 고향 미야자키현으로 돌아갔다. 교내에서는 오우치보리, 산가, 후쿠토미 이렇게 세 사람이 대학부 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그들 가족이 모두 창가학회 입회를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학회를 이해시키느냐가 공통된 고민이고 주제였다. 고등학교 교사인 오우치보리의 아버지는 신심은 반대다고 엄명했다. 상가의 아버지는 시심에 관해서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상가가 입회한 뒤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하자 화가 나서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렸다. 학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신심과 연관시켜서 생각한 듯 했다. 어쩔 수 없이 상가는 학원 강사 등의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후쿠토미 아버지는 학회에 입회한 사실에 관해 후쿠토미 본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후쿠토미 어머니에게는 준노스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입회한 다음 달부터 집에서 보내오는 돈이 갑자기 줄었다. 후쿠토미도 아르바이트로 우유 배달, 도장일 보조, 가정교사 등을 했다. 대학부 선배들이 그런 그들을 격려했다. 어느 선배 간부가 이렇게 격려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문화 중에 이케가미 형제로 알려진 형 무네나카와 동생 무네나가가 있었다. 아버지 야스미스는 고쿠라쿠사 료칸에게 속아 형제의 신심을 반대하다가 형 무네나카와 두 차례나 의절했다네. 대성이는 이케가미 형제에게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가 출래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조라고 말씀하셨다. 대성인 불법은 만인을 성불시키는 최고의 가르침이므로 그 신심을 방해하려는 마가 다투어 일어나는 법이다. 이케가미 형제의 아버지 사이몬노 다이후 야스미스가 형 우에몬노 다이후 무네나카와 의절했다는 사실은 동생 효에노 사칸 무네나가에게는 호주 상속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뜻했다. 가마쿠라 시대는 무가 사회에서 의절은 호주 상속권을 잃고 경제적 기반도 사회적 지위도 잃게 됨을 뜻했다. 야스미스는 큰아들 무네나카와 의절함으로써 단결하여 실심에 힘쓰는 형제를 서로 갈라놓으려 했다.